안녕하세요. 지원재한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기출 강의 1주차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부터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1주차 기출 강의 첫 강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제 기출 교재 소개는 따로 영상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강의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총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올해 보는 2027학년도 대비 수능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2020년에 본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러졌어요. 즉 2021학년도 수능부터가 우리랑 교육과정이 같아요. anyway, 그때부터 딱 작년도 수능까지 총 6개년치의 6월, 9월 평가와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제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다 선별했습니다. 나머지 뭐 기본 개념 공부해서 발가락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면 너무 많이 나온 주제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는 시간, 그러니까 그 6구 수능 이렇게 출제된 순서로 배치한 게 아니라 그 개념 순서, 제 개념 교재 배치 순서, 즉 실제 역사가 흘러간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항을 공부하면 개념의 흐름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개념서 병행하는 거 추천하고요.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해도 되고, 조금 이제 3월부터 N수생 분들은 그렇게 3월부터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같이 병행해도 아주 좋습니다. 제 단원이랑 개념 교재 단원이랑 기출 교재 단원이랑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수능 동아시아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총 6가지입니다. 일단 용어, 개념어, 역사적 용어의 완벽한 이해, 그리고 독해, 평가원의 사료에서 정답의 힌트, 키워드만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리. 지리에선 2가지가 필요한데, 실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찾아내는 능력이랑 그 지도를 우리 글로 풀어 쓸 수도 있어요. 어디에 어디가 있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글로 쓴 걸 보고 어느 위치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모두 중요하고요. 연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동시기, 중국이 청나라할 때 한반도와 일본은 어땠는지, 이렇게 특정 시기에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있으면 그 같은 시기인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기출분석서 활용법. 요거는 제가 실제 문제를 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쉬우니까. 자, 그냥 하나의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 교재는 이렇게 문항 있고 밑에 분석해보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먼저 풀 건데, 자, 아니 근데 그래요. 일단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미추진 짐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 미추진 짐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죠. 짐 여기 있어. 건국 이래 70년 가까이 종실의 여인을 선우의 배필로 보내고 비단 등도 후하게 보내주었지만 저들은 약조를 어기고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계속 침입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동맹을 맺기 위해 대월지에 사신을 파견했대. 요것이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그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렇게 사료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거 보고 대월지가 뭔가요? 이러면 그냥 여기서 끄고 저기
개념 학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대월지도 들어봤고 대월지를 파견한 사람도 기억이 나. 개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 그러면 이 대월지를 파견한 짐은 한나라 무제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찾고 이 짐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 선지에서 한무제 엽절을 고르면 됩니다. 3번이죠.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선지도 누군지 다 찾아야 돼요. 진시황이고요. 고조선이고요. 흉노이고요. 이건 한 고조죠. 이거 다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개념을 한 번만 공부한 학생들은, 그리고 기출을 제대로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처음에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어. 팔주법 누구였지? 그리고 막 평성 백든선? 이거 한무제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다고. 그치만 다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제일 안 좋은 거 여기서 대월지 한무제 딱 찍고 넘어가, 3번 찍고 넘어가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이 귀중한 평가원 기출문제를 그렇게 대충 풀고 넘어가는 건 난 용납을 할 수 없어. 하나하나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주제는 한무제에 관한 내용이죠. 뭐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더 자세히 써도 돼요. 한무제의 대월지의 사신 파견 뭐 이렇게까지 써도 돼요. 키워드는 뭐예요? 대월지의 사신을 파견함. 이것이 핵심 키워드겠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될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면 뭐 한무제가 대월지의 사실 파견한 사실 알아두기. 좀 더 나아가면 대월지의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이렇게까지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될 부분을 포인트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주세요. 좋을 것 같다. 그냥 이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무슨 단계가 남아있을까? 나의 해설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제가 다 열심히 해설을 써놨죠. 몇 번? 14번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 한무제고 키워드 주제 한무제고 여기에는 키워드가 더 있네요. 동맹을 위해 대월지 사신을 파견했고 밑에 군대를 일으켜 응징하려 한다. 전쟁까지 개시한다. 흉노와 대립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한무제 때 업적이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죠. 나타냈죠. 그러면 내가 빠뜨린 부분은 이왕이면 색깔을 다르게 처음에 빨간색으로 써버렸네. 이왕이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빠진 부분은 추가를 하는 거야. 선우와 전쟁 개시. 그래서 내가 뭐 빠뜨렸는지도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요. 선지도 당연히 다 비교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맞으면 괜찮고,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고조, 틀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거 옛날에 또 보여줬던 거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어. 수능에서, 평가원 수능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맨날 어려운 거 사료 분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분석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이 어려운 사료가 해석이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게 정답의 키워드인지가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파트 항상 6월, 9월 수능에 1번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림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래요. 근데 황허강 하류에서 발달했고요. 이게 양사호랑 농산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다원커우 문화죠. 정말 2번이고요. 나머지 그림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어딜까요? 조몬, 이건 허무두, 홍산, 이건 한반도 빗살무늬톡이죠. 신석기. 오케이, 이렇게 알아둡시다. 다음 2번 이 채도 그림, 이거 보자마자 양사호 떠올라야 되고요. 양사호는 1번 저기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림만 보다 알겠네요. 이거 홍산이죠. 그리고 신석기 랴오어광에서 발달했대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양사호. 이건 얼리터우 청동 술잔이고요. 다원코고요. 허무드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1번 이 그 그림 맞추는 강의 해설 들을 학생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이거 그러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해설지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림 맞추는 거기 때문에. 허무두 3번이죠. 양사오, 이건 홍산, 조몬, 한반도. 그래서 그림 잘 맞추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림 잘 맞추고 이 해당 문화가 지도에서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조몬 5번. 어렵지 않죠? 너무 대충 하니 얘들아? 아니 이거는 뭐 1번 틀리는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번 틀리면 좀 서운해요 나도. 1번 잘 봅시다. 다 얼리터 이제부터 청동기예요. 앞에 건 신석기.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얼리터 청동 술잔 이거죠. 비파형 동검. 미안 여러분 의자 소리 좀 시끄럽죠. 조몬 현무도 홍산.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나 한반도 지역 발달한 청동기예요. 오케이. 다음 그 청동 만든 솥 제사 은허. 이 상나라 은허와 관련된 문화인 걸 알 수 있어요. 청동 솥이죠. 이건 만주 한반도 청동기인 비파형 동검이고요. 일본의 동탁 고인돌이죠. 이건 조문 문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기원전 3세기 한반도에서 철기 청동기 변홍사 기술이 전해진 건 야요이 시대입니다. 일본의 야요이 때 동탁이 제작됐고요. 한반도 빗살무늬 허무두 다원코우 홍산. 이제 안 쓸게요. 넘어가. 자, 이건 조몬 야요이 다 모두 일본에서 발달했습니다. 1번 어렵지 않죠? 그림이랑 그 해당 문화의 위치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부터 이제
2단원 국가의 성립과 발전, 진한시대 동아시아의 모습을 볼 거예요. 첫 번째,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화성석은 연태자의 부탁을 받은 형가가 함양궁에서 가를 암살하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대요. 이 암살 기도가 실패한 이후 가는 연을 공격하고 이어서 초와제를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대.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 분서갱유를 단행했고요. 화폐와 문자를 통일했어요. 정답 니은 디귿 3번. 이때 이게 이 리을 선지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상황은 진시황이 태어나기 전에 진나라에서 법과 사상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있을 때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고 난 뒤라. 그래서 상황이랑 진시황은 다른 시대다. 진시황이 업적으로 상황을 고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거 한 무죄고요. 그래서 이 리을선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고른 것은. 큰아들인 부소가 말하기를,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폐하께서 누구의 책을 불태우라고 하는 거야? 유생은 누구예요? 유교를 믿는 학생들이죠.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 믿는다기보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책을 불태우고 그들 모두 어디에? 세냥의 판무들에, 유생들을 땅에 파묻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분석행위라 하죠. 그러니까 책을 불태우고 유학생들을 묻는다. 그리고 몽영과 함께 만리장성까지 축조했다. 진시황 업적이죠. 분석행위랑 만리장성 축조, 이 두 가지로 가가 진시황 때인 걸 알 수 있고요. 동중서가 말하였대. 폐하께서 훌륭한 선비를 얻지 못한 까닭엔 평소에 선비들을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선비를 육성하지 않으면서 뛰어난 일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승을 모셔 선비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장안의 태학을 사범으로 설립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한 무제죠. 자,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신은 언제예요? 전한 멸망 후죠. 그러면 나 이후잖아. 전한 멸망 후. 왜 노구광이 금인을 받았다. 이건 언제예요, 여러분? 요 후한 때죠, 후한. 그러면 이것도 나 이후예요. 공구력 낭랑추출 이거 몇 세기예요? 4세기. 한참 뒤죠. 나 한참 뒤. 신기 관리가 제대로 돼. 이거 일본 율령 도입된 이후 한 7세기, 8세기 이후다. 8세기 이후. 한참 뒤 이것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위만이 조선에 들어온 게 진한 교체기 때 들어가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 가나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에 넘어온 시기를 알았어야 했던 문제예요. 오케이? 만약에 연도로 풀고 싶으면 위만 조선이 수립된 게 기원전 194년이야. 그러면 그냥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중원을 통일을 했고요.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이렇게 쓰면 정리가 안 되죠. 다시 해볼게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고요. 한나라가 건국된 게, 즉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기원전 202년이야. BC 뺄게요. 그리고 그 위만이 넘어온 게, 위만 조선 수립된 게 194년이야. 이때가 한 고조니까
이때쯤 겹치죠. 한 고조, 한나라 건국이랑 위안조 수립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고요. 한 고조 이후가 한 무제이기 때문에 이 진한 교체기, 진한나라 넘어갈 때 진나라 한 무제 사이에는 위만조선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시황, 위만, 한무제의 흐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봉건이 변하여 군현으로 되는 까닭을 안다면 곧 군현의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봉건의 병폐는 권한을 아래에 둔다는 것이고 군현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놓는다는 것이다. 자, 봉건과 군현이 모두 문제가 있다. 군현에서 다시 봉건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옳지 않다. 사람들은 진이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소리다. 봉건을 했을 거라도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군현제를 실시했죠. 그치만 진나라는 봉건을 했어도 망했을 거래. 즉 만약 성인이 있어서 봉건의 의도를 군현에 담는다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즉 봉건도 문제가 있고 군현도 문제가 있으니까 봉건이랑 군현을 합쳐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제도예요? 군국제죠. 3번입니다. 그래서 군국제에 대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군국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한 건 충노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충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축조를 했고요. 병노부 분리 정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 때까지 진행돼요. 병농 분리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농민들의 신분 상승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에서 배우는 예수의 선교사는 아담샬이랑 마테오 리치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알아둡시다.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선교사인지. 13번 가 국가에 대한 활동으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한 누구야 이거? 한고조죠. 유방씨. 황제의 종실의 자제들을 왕으로 대거 봉하였대. 황제의 종실의 제자들 그러니까 종실의 자제들을 왕으로 대거 말이 안 나오네요. 미안해요. 황제는 황제는 한 고조. 이 가의 황제가 한 고조이죠. 항으로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했으니까 종실의 자제들을 왕으로 대거 봉하였대. 이건 뭐예요? 봉건제죠. 그리고 동성으로 왕이 된 자는 9명이고 이들은 각각 등등등 제후국들을 각각 다스렸대. 봉건제에 관한 내용으로 했어요. 또한 공신으로서 제후가 된 자도 100여 명이래. 여기까지는 봉건제에 관한 내용이야. 즉 종실의 자제들, 자기 뭐 친인척들을 저기 뭐 연대, 제조, 양초형 여기 이런 데에 제후국의 왕으로 봉한 거야. 근데 강릉에서 서쪽으로 초까지 북쪽으로 운중해서 농서까지 이르게 15개국은 누가 직접 다스려? 황제가 직접 다스렸죠. 이건 뭐예요? 군현제죠. 중앙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저기 먼 지방은 봉건제, 황제의 종실의 자제들로 봉건제를 실시한 것. 그러면 이 두 개 합친 건 한 고조 때 군국제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 나온 두 문제인데 군국제가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걸 꼭 보여주는 사례야. 6월에 군국제 내용 이렇게 나왔고 수능에도 이렇게 군국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 한나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한 무제 때 그렇게 알면 되고요. 8조 보면 고조선 상황은 법과 개혁을 실시했는데 진나라인데 이 전국 시대 때 진나라예요. 진시황 태어나기 전에 알아두고 다이카 계시는
야마토 정권, 일본 야마토 정권에서 실시했고요. 삼성육부 이건 수당 때 세워졌는데 주변 국가 윤령 수립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시다. 건국제 내용까지. 14번.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뮤츠친 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건국 이래 70년 가까이 종실의 여인은 선우가 누구예요? 흉노의 대빵을 선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우에게 뭐 비단도 주고 여인도 공주들도 가서 결혼시켜주고 했는데 계속 침략을 하고 있대.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 대월지에 파견한 사신으로부터 아직 소식이 없대. 그러니까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대월지랑 동맹을 맺으려고 대월지에게 사신을 보냈어. 아까 했지만 이거 한 무제 때죠. 그리고 저 사신은 장건인 것도 알면 좋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은 이제 군대를 일으켜 저들을 응징하려 해요. 그래서 한무제가 직접 흉노랑 전투까지 한 것까지 있어요. 개념에.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1번 분석이 아까 진시황 고조선 써줄까? 이게 한 무제죠. 이게 흉노의 선우. 백등산 전투에 패배한 건 한고죠. 다음 15번 미술집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의 공덕은 대단히 무성하였다. 태약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네요. 보니까 태약 세운 건 누구예요? 한무제죠. 황제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흉노의 침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변경의 요새와 봉수를 구축하고 군대 주는 식이었다. 돈이 필요하자 준수법을 시행했다. 이게 염철 전매제. 그리고 준수법까지. 한무제 맞죠? 한무제 업적 3개 다 정리해둡시다. 정답 2번. 그쵸? 장건 서에게 파견했죠? 다이올룡은 일본에서 반포했고요. 이건 위만. 이건 한고조죠. 이건 5번은 진시황. 각각 알아둡시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 평성에 도착했대. 묵뚝선의 군대가 평성에 백등산을 에워싸. 이거 언제예요? 한고조 때 평성에 치죠. 황제가 왜 남쪽에 있는 노국 사신에게 금인을 보냈대. 이거 후한 광무제 때죠. 그리고 이 흉노가 이때 남흉노, 북흉노로 갈라진 것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후한 광무제 때요. 그러면 한고조, 후한 광무제 이 사이 누구 들어가? 한무제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낭랑군을 몰아낸 건 3세기이기 때문에 후한 광무제가 1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한참 뛰고요. 진시황은 가 이전이고요. 한족의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운 것도 4세기 때예요. 그래서 여기 나 이후인 걸 알면 되고요. 야마타이국은 언제예요, 여러분? 이건 3세기 때. 그래서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7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년 수능 문제네요. 대원에 도착한 장건 황제의 명령을 받아 가에 대항할 동맹을 찾기 위해 대월지로 가다가 붙들려 길이 막혔습니다. 아까 했죠? 장건은 누구와의 대항하기 위해서 대월지에 동맹을 체결하러 간 거야? 흉노죠, 흉노. 이제 가다가 붙들렸어. 이제 도망쳤으니 왕께서 사람을 시켜 저를 인도해주기 바란대. 제가 정말 대월지에 이르렀다면 본국인 장건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나라죠. 그래서 가는 흉노 나가 한나라인 걸 알면 되고요. 자연한과 우연한 걸 둔 게 흉노 정답 1번이네요.
남뱃을 멸망시킨 건 한나라고요. 한무제 때죠. 왜 노공왕에게 금인을 하사한 건 후한 때. 과거제 실시한 건 수나라 때 최초로 실시했고요. 팔조법을 제정한 건 고조선. 정답 1번. 오케이. 그래서 흉노와 이 문제는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 특히 장건을 가지고 흉노와 한나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됐어요. 장건을 파견한 이유는 아까도 나왔지만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흉노와 대항하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파견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장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한나라에서 파견했으니까 한나라 사람이지. 이거 알겠죠? 다음 이제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18번부터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단어인데 여기는 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중국의 인구이동, 즉 동진이 건국되는 과정이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북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에서는 삼국통일 과정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개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나라 당나라 시기가 여기도 있고 저 뒤에 국제관계 다원화 파트에도 나눠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당나라까지 내용을 여기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까지 다 땡겼어. 그래서 제 거 보면 수나라 당나라, 근데 수나라는 아직 동사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당 시기, 즉 당나라 대외 관계랑 그때 발해, 그리고 작년에 통일신라가 드디어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그 시기 문제들도 여기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에 다 땡겨놨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동진, 북위, 삼국통일전쟁, 수당시기, 발해, 통일신라 이렇게 문제가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파트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볼 거예요. 시대순으로 볼 거기 때문에 중국 동진부터 볼 건데 그 전에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인구이동 파트 중에서 가야토기의 영향을 받은 게 스에키토기다. 즉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일본의 기술을 전파했다. 얘네들이 누구냐? 도웨인이다.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봤던 문제예요. 이게 그 당시 2022학년도 EBS를 연기했던 문제야. 이게 EBS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세키토게는 도웨인, 특히 가야 지방에서 넘어간 도웨인들에 의해서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가 혼란해질 것을 알고 왕도는 사마에게 수도 러양을 떠나길 권하여 함께 창장강 이남으로 피난하였대요. 동진이 사마씨인 것 정도는 알죠? 그래서 러양이 함락되자 주워온 사람들은 죄다 강남으로 이주하였대. 왕도는 사마에게 그 중에서 어지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 함께 일을 하도록 권하였대요. 이에 강남 지방 편안해졌고 인구가 늘어났다. 동진 건국된 이후에 강남의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것도 개념에 들어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예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건강에서 황제를 치겠다. 동진의 수도가 어디예요? 건강이죠. 난징. 그래서 동진이 건국된 것까지, 즉 동진이 건국되는 과정이죠. 왜 동진이 건국이 됐어? 이 동진이 건국된 원인은 누구예요? 5호, 저 북방에 살던 5개 북방 민족 애들이 화북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화북에 살던 기존의 걔네들이 서진이죠. 서진이 결국 그 북방 민족 5호를 이길 수가 없었고 5호를 피해서 창작강 이남으로 남하해서 동진을 건국한 거죠. 정답 4번. 5호의 남하로 동진이 건국됐다. 이거 중국의 인구 이동으로 3,000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내가 한 문제만 나온 거야. 아시겠죠? 뭐 알아야 돼요? 태무친이 몽골 부족으로 통합해서 몽골이 건국됐고요.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된 건 야마토 정권. 아니, 죄송해요. 다이카 계신 나난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삼국 통일 전쟁이고요.
맨슈의 뭐라는 위만조선의 수립이죠. 정답 4번. 잘 알아둡시다. 20번. 미추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수도 이동부터 힌트가 엄청나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 옮긴 건 누구예요? 북이밖에 없죠. 북이. 첫 번째 힌트고 북방의 하북 지역을 통일했대. 아휴, 힌트가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북방의 강성한 윤복 민족인 유연을 방어하기 위해 육진을 설치했대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건 교과서 없는 건데 내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려고. 그 뒤 호환 융합 정책. 아이고 세상에. 러양천도 등등등.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는 나머지 중간에는 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신들 역시 이에 호응하면서 반란에 참가하였대. 결국 이 반란은 이 왕조가 동서 두 개로 분열됐대. 북위가 동이 서위로 쪼개졌죠.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래서 북위에 관련된 교과서 개념은 화북지역 통일, 호환융합정책,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 그리고 동서로 쪼개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송과 대립했다. 그러니까 북위가 북조에 이렇게 있을 때 남조에는 송재양 이렇게 해서 겹쳐요. 이 세 나라 시기가. 그러니까 북위가 있을 때 남조에 송재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같은 시기가 그러니까 북이랑 송재양이랑 같은 시기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송부터 양나라 있을 때까지 북조에는 북위가 있었다고. 이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재랑 대립했다, 양이랑 대립했다도 맞아요. 이게 점점 나오죠. 연호 16주를 할양받은 건 요나라고요. 남북조 분열을 중지시킨 건 중국에서 수나라. 5대 19개 혼란 수습한 거는 송나라. 발해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건 당나라입니다. 오케이? 다음 21번.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의 선대 황제가 화북을 평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이 제나라를 정벌했대. 자, 화북을 통일했어. 근데 제나라를 정벌하려 했대. 가 누구예요? 북이죠. 화북 통일한 건 북인데 방금 했죠. 북이는 송재양이랑 겹쳤다고. 그럼 제나라를 정벌하려 한 건 화북 중에 북이겠죠. 응? 그 다음 상은 군대 이끌고 남아의 황허로 건넜고 옛 왕조의 수도에 이르러 진을 치고 궁궐터를 둘러보았대. 상이 출병할 때 무무백관이 극구 알려자 상은 수도 이전을 공포하고 망해. 수도까지 이전했어? 어디서? 평성에서 러양으로. 오케이? 먼저 이곳을 수도로 삼아 정비를 마무리하고 남벌하겠다. 얘들을 거울 삼아 멀리 도모하여 때를 기다리며 군대를 쉬게 하고 수도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황제의 거처를 삼겠다라고 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북인 걸 알 수 있어요. 북이는 북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 왕조 시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북이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해요. 자금성은 명나라 때 세워졌고요. 북제와 북주가 대립한 건 북이가 동이 서위로 멸망하죠. 그게 북주 북제로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북이 멸망 이후이죠. 그럼 이건 틀렸지 이미. 가마쿠라 막부는 언제예요? 12세기 이후에 수립됐죠. 그래도 틀렸어. 거란은 10세기에 건국되죠. 그래도 틀렸어. 저는 5번이죠.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거 5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5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구려는 5세기에 이제 남북조랑 조공책봉 관계를 동시에 맺고 이게 6세기까지 지속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 북위가 존재했던 사이에.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각 국가식이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황제가 말하길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예약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자, 보는 북방의 언어 사용을 단절하고 한 가지로 정음을 따르려 한다. 즉 북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가가 북이인 걸 알 수 있죠. 가의 황제가 나라 풍속이 전대의 비루함을 잇고 있다고 여겨 수도 러양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의복 제도를 고쳐
그리고 여기 탁발시 어쨌든 가는 북이다. 오케이. 아까 마찬가지로 북위는 4세기부터 6세기에 존재했어요. 정답 2번 똑같죠?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게 그 다음 연도 9월 모의고사에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북위 시기에 고구려가 남북조랑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물어봤어요. 오케이? 탕구투족이 건국된 건 11세기고요. 저당조는 13세기에 침략을 받았고요. 독서상품가를 시행한 게 8세기예요. 그냥 통일신라 때인지만 알면 돼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한 건 7세기 백강전투 때죠. 정답 2번. 23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구지가 인사드립니다. 진 장군께서 용맹함이 3군 중 으뜸으로 당대의 최고래요. 지금의 황제를 도와 제를 멸망시켜 우리 아까 했죠? 냄새가 나죠? 공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어찌 갑자기 북쪽의 적국에 투항하신 겁니까? 강성하다던 모용초도 우리 군에 폐쇄당했고 날래다던 요홍 또한 장안에서 제압되었습니다. 주와 한의 옛 땅에는 이민족이 용납될 수 없대. 주와 한의 옛 땅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근데 이민족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북위는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이민족이죠. 이민족. 응? 중국 애들은 한족. 저기 북위 애들은 선비족. 즉 이민족. 용납될 수 없대. 여러 이민족이 중원을 나누어 차지했지만 주인이 되지 못했어. 결국 가희가 중원을 장악한 채 지금에 이르렀어. 자, 우선 제를 멸망시킨 건 북이었던 걸 우리가 방금 했어요. 게다가 이민족이야. 그 다음 기존에는 여러 이민족이 중원을 나누어 차지했어. 이거 언제예요? 56국이죠. 근데 차지는 했지만 주인이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표현 때문에 얘네가 56국이야. 여러 이민족 국가들이 중원을 나누어서 차지했던 시기가 56국인 거지. 한 나라가 그 땅의 전체 주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죠? 그래서 근데 이 간은 중원을 장악했대. 56국을 통일한 게 누구예요? 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가가 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료 해석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이나 개념 꼼꼼히 공부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호라님 정벌한 건 몽골이고요. 원나라죠. 몽골 원나라. 토번에 화봉공주를 파견한 건 당나라. 5대19 분열을 수습한 건 송나라. 평성에서 한 고조를 포위한 건 흉노. 1번. 오케이. 자, 24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지휘하는 대군이 창장강 유역까지 남아온 진의 도성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화북을 차지하고 이 진을 멸망한 게 수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수나라가 건국되고 남북조를 통일했는데 그 남북조 통일하는 과정이야. 오케이. 그리고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에도 황제는 토번이 안서 사진을 점령하자 사적 변방에 힘썼대.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신라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대. 나당 전쟁이거든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려 했죠. 그때 신라가 당나라 맞서 싸웠는데 그때 당나라 서쪽에서 토번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일부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옮겨와요. 그 틈에 이제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죠. 이 개념 알아둬야 돼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나당 전쟁. 그래서 이거 나당 전쟁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매소성 기월포 전투 675년 이때쯤이었죠. 그러면 수나라 남북조 통일한 게 6세기 말이고요. 이거 7세기 말이야. 정답 불러볼까요? 정답 5번. 소아씨 모라는 정변이 뭘까요? 다이카 개신이죠. 이게 645년에 일어나요. 신라 통일이 676년이기 때문에
그 직전의 전투이기 때문에 정답 그 사이 5번이 들어갑니다. 1번 56국 시대, 이거 4세기죠. 이거 4세기. 왜가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거. 이것도 종종 나와. 이거 언제게요? 5세기고요. 효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5문제야. 아니 5문제래. 5세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알아둡시다. 다음 25번. 미주친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봉 3년 5월에 유상이 와서 우리의 병마를 증마를 함께 평양성으로 갔는데 나도 한성주에 가서 병마를 사열하였대요. 이때 우리 병사는 이미 5년 전 백강에서 외의 수군을 격퇴했대. 자, 백강전투 연도 언제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663년이죠. 거기서 누가 져? 외랑 백제 부흥군이 지죠. 나당 연합군이 승리하고 백강전투에서 663년. 그러면 이게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몇 년도일까요? 668년이죠. 668년. 그러니까 우리 병사는 5년 전에 저기 백강전투에서 승리한 중국의 군대와 함께 지금 평양선 일대에 모였대. 5년 전이니까 지금 668년이야. 668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구려가 멸망하죠.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인데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병사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해서 고구려가 멸망했어. 두 나라를 차례로 평정한 건데 백제랑 고구려 두 나라를 차례로 평정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은 뭘까요? 삼국 통일 전쟁이죠.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정답 5번. 고조선 정벌 발해 침공. 이거는 그냥 그 사건을 나타내는 설명이니까. 이 4번은 언제예요? 임진왜란이죠? 알아둡시다. 26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서 그렇게 고른 것은 검교 대방 주자사가 말하기를 주류성은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래. 이곳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이 저절로 항복할 것이래. 이후 그는 부여용과 함께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을 향하였대. 이들은 백강 어기에서 외국 군사와 대치하여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여러분 이 외국은 뭐예요? 이 외자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외국이라 해서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백강 어기에서 외국 군사 싸워서 모두 이겼다. 이거 백강 전투의 얘기네요. 663년. 정답은 3번이네요. 오케이. 화북통일 439년, 589년, 700 아니야. 이 618년, 701년, 710년, 794년. 오케이. 정답 3번.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의 선조는 이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한번 볼게요.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흑치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흑치를 성씨로 삼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직위에 올랐는데 달솔은 가의 병부상서에 해당한대. 일단 병부라는 게 있는 가겠죠. 병부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 당나라 삼성육부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힌트고요. 증조부의 이름은 문대이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덕현이며 아버지의 이름은 사차이다. 우리 황제께서 형국공을 보내 신라와 연합하여, 우리 황제는 신라랑 연합을 했어. 그럼 신라랑 연합한 황제국은 어디예요? 당나라죠. 오케이. 그래서 가가 당나라예요. 어쨌든 신라 연합하여 나를 평정했대. 근데 그 나가 그럼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당 연합군이 멸망시킨 건 백제 아니면 고구려죠.
다시 위로 가봅시다.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대. 그래서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흑치를 성씨로 삼았다. 이 공의 선조는 자 봐봐, 공의 선조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흑치에 봉해졌어. 그리고 그 자손들이 흑치를 성씨로 삼았어.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직위에 올랐는데 이 달솔이 당나라의 병부상서에 해당한대. 근데 공의 증조부의 할아버지 문대고 공의 할아버지 이름은 덕현이며 공의 아버지 이름은 사찰해. 우리 황제가 당나라인 건 찾았죠. 우리 황제는 형국공을 보내어 신라와 연합해서 나를 평정했어. 그 다음 나를 평정하고 그 부여용과 함께 입조하였으므로 공을 걷어들여서 만년현의 사람으로 삼은 거야. 우리 황제가 공을 당나라로 걷어들여서 만년현 사람으로 삼았어. 그러면 공은 한강 이남에 살던 사람이야. 근데 우리 당나라가 신라랑 손을 잡고 저 공의 나라를 멸망시켰네. 그 공의 나라가 나죠. 그러면 이 나는 한강 이남에 있던 나라잖아. 그러면 누구겠어? 백제예요, 백제. 이해 가니? 다시 해볼게. 일단 가가 당나라인 거는 찾기가 그래도 수월해요. 나보다. 그래서 우리 황제가 가인 걸 알고요. 그 우리 황제가 신라랑 연합해서 일단 어디든 평정을 했어. 그러면 그 신라랑 연합한 황제국은 당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가 당나라인 걸 찾았어. 근데 우리 황제는 이 공을 이제 이 나를 평정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공을 자기네 나라로 걷어들였다고. 근데 이 공의 선조는 공은 어쨌든 한강 이남에 살았던 거야. 그러면 당나라랑 신라가 손을 잡고 멸망시킨 나라 중에서 백제랑 고구려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던 나라는 백제다. 그래서 나가 백제인 걸 찾았어야 해요. 요 한강 이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시겠죠? 네, 이게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잖아. 26번, 27년. 26번, 27번. 그래서 이 부여융을 가지고 출제했던 문제인데 난 사실 뭐 부여융은 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 공이 흑치상지일 거야 아마. 그래서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 실패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살았어요. 어쨌든 이 문제 푸는 방법 이해 갔나요? 가를 당나라로 잡고 그래서 나가 백제 아니면 고구려인데 그 백제에 살던 그러니까 그 공이 한강 이남에 살았다. 그러면 이 나는 한강 이남의 국가니까 백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자체를 해석하기 쉽지 않게 돼요. 이 최근의 키워드가.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꼼꼼히 읽고 이게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가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 독서산문과는 통일신라에서 실시했고요. 북추미론과 남추미론은 요 나라죠. 수해 공격을 받은 건 고구려고요. 낙랑유민을 받아들인 게 백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간팔성제를 운영한 건 일본. 그 다음 28번 미추친 개혁이 시작된 시기.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건데 볼게요. 일본에서 발견된 이 목가는 지방에서 도구로 보낸 물품에 부착된 꼬리로서 국군리 이전에 국평 50호의 지방행정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래요. 이 목가는 유력 호족이 정변으로 타도된 직후
외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했대.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 외왕은 군주 중심의 중화집권 체제를 갖췄대. 여기서 봐봐. 이 일본에서 어떤 개혁을 통해서 군주 중심의 중화집권 체제를 갖춘 건 다이카 계신 때예요. 근데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다이카 계신은 저 유력 호족 이 타도된 이후 진행된 개혁 자체를 다이카 개신이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개혁 자체가 다이카 개신. 그리고 이 다이카 개신의 주된 내용은 일본 외왕이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다. 외왕이 직접 백성들과 토지를 모두 직접 지배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이카 개신의 내용 알아둡시다. 다이카 개신 645년이죠. 439년, 589년, 당나라공국 618년, 이게 710년이에요. 794년, 916년 해서 정답 3번. 오케이? 다이카 계신 내용까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가시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쇼무천하의 명으로 걸릴 땐 도다이사. 그리고 수도 헤이조쿄. 이거 언제일까요? 정답 1번. 어렵지 않죠? 7세기부터 9세기니까. 나라 시대는 딱 8세기 존재했죠. 사서십주는 이 유학자, 이게 주희잖아. 이게 남송 때고요. 병등성 조선 때고요. 이거 북이 때고요. 쇼토쿠 대자는 야마토 정권인데, 쇼토쿠 대자가 7세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답 1번.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가나오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순항에서 발견된 어쩌고저쩌고 불경이래요. 가의 고유 문자로 작성됐대. 인도 문자를 바탕으로 한 이 문자는 송첸칸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가 토본인 걸 알 수 있어요. 송첸칸포는 나의 문성공주,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혼인했대. 가, 이거는 당이고요. 왜 노후와의 금인을 하사한 건 또한 광부제죠. 나, 베트남의 안남 도읍을 설치한 건 당나라.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건 누구의 명나라죠. 영락제죠. 특히 시박사를 둔 건 당송원. 3번. 31번 볼게요. 가 왕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보는 돌고가 토요코니 가 공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많은 금은 모아 표문을 바치며 구원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대. 토본이 여러 차례 변경을 소란케 하자 가의 황제는 군대를 보내 몰아내었대. 참보가 군사를 물리치고 사지하면 재차 청원하자 황제는 마지못해 공주를 서로 삼도록 하였대. 당나라죠. 당나라랑 저 뭐 토본, 위구르, 돌골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알아둬야 돼요. 장건 서역에 파견한 건 한나라고요. 도읍을 설치했고요. 아까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이건 후한이고요. 니은 리을. 정답 4번입니다. 다음 32번. 가왕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에서 헤이조쿄를 건설할 때 어디 장안 수도 당나라죠. 그러니까 일본 헤이조쿄랑 발해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나라 때 감진 볼 수 있죠? 이게 남송 때고요. 후자라스키는 전국시대 사람이요. 일본 전국시대 사람이고 센코쿠 시대. 이거는 에도 막부 때고요. 해치 신선은 이건 명나라 때. 그래서 32번, 2번, 33번 보겠습니다.
그느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대성이 문서를 보낸대. 이것도 그러니까 귀국 이 나라 이게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지를 문장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중대성이 문서를 보낸대. 근데 중대성은 어느 나라 거예요? 우선 이게 발해 거죠. 귀국은 이 나라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절 99명을 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는데 이 문장만으로도 이 셋 중에 하나가 발해인 걸 알 수 있어요. 귀국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거잖아. 귀국은 이 나라. 우리와 상대방을 제외한 특정한 나라겠죠. 그래서 귀환하지 못한 사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절 99명을 본국 문서를 보낸 우리를 지칭하는 게 본국이잖아. 그래서 디귿이 발해예요. 오케이. 하지만 절도사의 반란으로 이 나라에서도 장안이 혼란한 상황이라 절도사의 반란이 일어난 이 나라는 당나라. 심지어 수도도 장안이래요. 상황이라 99명의 사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래. 그러므로 귀국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귀국이잖아. 대사 고원도를 비롯한 11명은 그대로 보내 귀환하지 못한 민부성 관원. 귀국의 관원 중에 민부성 관원이 있는데 이 민부성 어디 거예요? 일본 이관 8성 중에 하나죠. 일본입니다. 그래서 기억 일본 니은 당나라 디귿 발해 이거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찾아야 돼. 이 기억 니은 디귿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뒷받침돼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낙낙 축주 고구려 백강전투 승리는 나당 연합군이고요. 니은은 디귿에 문성공주를 보낸 적이 없어요. 문성공주는 당나라가 토본에 보낸 겁니다. 짝산 법화원을 건립한 건 발해가 당나라에. 아니 sorry 신라가 당나라에. 발해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상경성을 세웠다.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3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예의를 아는 나라는 신령이 도와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은 천지의 이치가 맞지 않는 해여서 가의 사절단인 탄패가 모두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는 팔성 중 하나의 치부성 관원도 있었대요. 일본이죠. 첫 번째 배는 월주 근방에 이르렀다가 귀환하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는 남해에 표착하였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 번째 배는 참파에 표류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표류된 사람들이 약탈당하거나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린다고 합니다. 나는 안남 도우부의 명하여 이거 당나라죠. 성의신을 이거 통일시할 때 장보고가 설치했고요. 당한성을 창고에서 상경성을 건설한 건 발해입니다. 탕롱을 수도삼은 건 쩌왕조고요. 토번에 화봉공주 보낸 게 당나라죠. 히미코에게 친위외양의 칭을 준 건 이거 위나라죠. 그래서 4번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34번이랑 33번은 저기 뒤에 율령의 내용을 활용한 일본과 당나라 발해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하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35번 밑줄친 옛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천저연간에 난리가 나자 반란군은 자신들의 옛 국가가 있던 지역에 모여서 왕실의 후예를 옹립하였대요. 이 일이 있은 후 여진 세력이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대. 토벌군의 본진이 도착하기 전 어느 날 귀족 출신의 고씨 갑작스레 여진에 항복하여 반란군의 허실을 알려줬대. 이로 인해 반란군은 쉬이 제압될 수 있었대. 사실 이 반란군은 야유라복의 거란에 의해서 옛 국가를 잃었고, 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어. 첫 번째 힌트. 그리고 귀족 출신의 고씨가 있어. 두 번째 힌트. 이거 어디에요? 발해죠. 그래서 발해는 거란한테 멸망했고요.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을 했고 고구려 유민들이 귀족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씨가 고구려 성씨잖아. 그래서 이 귀족들이 고지, 즉 고구려 후손인 걸 통해서 발해인 걸 파악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힌트로. 그래서 발해인 걸 알면 되고, 정답 4번. 이거 요 나라, 이거 통일신라, 이건 일본, 야마토 정권 때죠.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게 일본이요, 일본. 야마토 정권.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그 다음 36번. 가 국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소인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래. 성경 부근 촌을 포함한 4개의 촌에 인구, 우마, 소랑 말, 토지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거야. 이거 무슨 문서예요? 신라 촌락 문서죠. 이거 동사에도 있고요. 여러분 고1 때 한국사 시간에서도 다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1 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라 한국사를 배운 지 10년이 넘어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한국사에 없더라도 동사에서도 있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촌락문서랑 독서산문과에 대한, 그러니까 통일신라 자체 단독으로 문제 낸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면 되죠. 오케이. 신라 촌락문서, 그리고 유교 경전 이해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는 독서상포과, 이거는 그냥 그대로 키워드를 줬죠. 이게 통일신라였다.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상품과랑 신라 촌락문서 내용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저수한 승려가 누굴까요? 엠린이죠. 엠린 9세기 때. 통일신라가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5번. 시신서는 에도 막부 때, 경사대학당은 19세기에, 대운동성은 조선 때, 시현역은 아담찰, 저기 청나라 때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게 냈어요. 37번. 자, 지도 문제입니다. 흥경이 수도인 가는 서하고요. 카이펑이 수도인 나는 북송. 발을 멸망시킨 건 요나라, 대월을 공격한 건 원나라, 맹한 모국제는 금나라. 가를 정복한 거 서하 멸망시킨 건 원나라죠. 거란이랑 전연의 맹약을 맺은 건 북송. 미안. 이제부터 국제관계 다원화 파트네요. 이제 여기서는 여기 정말 낼 거 많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하, 원. 이때 어마무시하죠. 여기 꼭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 명나라 초기 영락제 때까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둡시다. 여기 뭐 너무 중요해. 뭐 다 중요하지만 기출은 특히 또 많이 어렵게 나오고 또 꼬아서 나오니까 잘 파악해 봅시다. 38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학이 눈물을 흘릴 말하길, 우리 태우는 연로하시고 새로 즉위한 황제도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상중에 군대를 보내는 건 예의에 맞지 않으니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라고 했대. 이에 바얀이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즉위하고 새로 즉위하시고 바로 너희와 수기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너네가 오랫동안 그 사신을 가두었으니 군대를 통해 죄를 묻는 것이래. 결국 가의 어린 황제가 멀리 북쪽에 있는 나의 황제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해서 항복하고, 그러면 나가 가를 정복한 상황이야. 근데 정복당한 가의 수도가 어디야? 이만이야. 남송이죠. 남송 수도 이만인 거 알았어야 되죠. 그러면 남송 정복한 가는 어디예요? 원나라죠.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오케이? 백제의 불교를 전해준 건 동진. 야마타이국의 조언을 받은 건 위나라, 금나라, 원나라. 정답이 없는데? 이 가가 이 두 개가 이게 나가 원.
정답 4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남송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는 건 이 남송이면 아니 북송이랑 요나라요. 둘 다 틀렸네요. 오케이. 정답 4번. 자, 39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 두 지도는 진짜 중요하니까 어느 국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변경이 수도인 카이펑이 수도인 요 나라는 우선 북송이고요. 한 번 더는 고려고 있대. 왼쪽에 여기가 서하. 우리 앞에 지도에서 봤었죠. 그리고 북송일 때 위에는 요 나라가 있어요. 거란이고요. 여기 이 강남 지방에만 있고 수도가 이만인 요 나라는 남송이겠죠. 그리고 가와 다는 그대로네요. 서하, 고려. 그리고 이때 북쪽에는 그리고 화북 지역을 차지했잖아. 요거 누구예요? 금나라죠. 금나라가 화북 지역 그리고 카이펑까지 정강의 변때 점령했다. 우리 요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발해 멸망시키고 요 나라기 때문에 틀렸고요. 연후 16조를 찾은 게 요 나라니까 여기 맞고. 요 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건 북송이니까 틀렸고요. 맹안 모국제를 실시한 건 금나라. 정답 4번입니다. 이 두 지도 좀 꼼꼼하게 봐두세요. 아시겠죠? 40번. 밑줄친 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은 칙명을 받은 후 변경을 떠나 우리 변경을 수도로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송이죠. 북송을 떠나서 백구교로 건너 북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북송이 있으면 북송 위쪽에 있는 나라를 북조라고 하잖아. 그래서 북송에 변경해서 저희 북조의 땅에 이르렀어. 근데 그 북조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상경 이망부로부터 파견된 뭐 접반사랑 접반부사가 있었대. 그럼 이 북조의 수도가 상경 이망부잖아. 이해가요? 이 북조의 수도인 상경 이망부로부터 접반사랑 접반부사가 내려온 거야. 북조 이 상황 이해가? 그러니까 왼쪽 지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도를 글로 풀어 쓴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글만 가지고 지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옆에 지도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 변경이 수도인 우리나라가 있어. 근데 나는 칙명 받아서 변경을 떠나서 여기 북조의 땅에 이르렀어. 근데 얘네 수도가 여기 상경 이망부야. 여기서 사신이 와서 온 거예요. 접반사가 접반부사가. 그래서 이 상경 이망부로부터 사신이 파견됐는데 이 상경 이망부를 그러면 북조는 상경 이망부를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잖아. 북조가 어디야? 요 나라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조정은 읽다 보면 5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변경을 수도로 갖고 있고 5대의 뒤를 이어 5대 19개의 뒤를 이어서 천하를 평정했다 해서 송나라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북송의 위쪽에 있는 북조 그리고 수도가 상경 이만부인 나라는 요 나라인 거고요. 아시겠죠? 남송과 군신관계를 맺은 건 금나라고요. 금의 공격을 맞아서 멸망했죠. 정답 2번. 평성 백든상 전투에서 승리한 건 흉노고요. 고구려와 조홍책봉 관계를 수립한 건 남북조고요. 카라코름의 수도를 근데 카라코름의 수도로 뒀을 때는 몽골이다. 근데 저는 구분하지 않으니 원나라. 오케이.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화북으로 향했대요. 이에 간은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를 보내고 아울러 금, 비난, 말, 삼천필 등을 바치며 강화를 맺었대. 얼마 후 가가 남쪽의 카이펑으로 천도하자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중도를 함락하였대. 서하를 복속한 그는 징기스칸이에요. 그리고 이 징기스칸의 공격에 의해서 카이펑
우로 천도한 가가 금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가가 금나라니까 내가 뭐 발해 멸망시킨 요 나라. 합봉구조 용어가 너무 많죠. 뭐 토번, 위구르, 돌골. 수차례 일부 원정 단어가 원나라. 여기는 북송. 42번 밑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다시 출병하여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황제는 지금 연운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수복은 다시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걸 뺏긴 거잖아. 그러면 나는 옛날에 연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장만 보고서. 오케이? 이게 독해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이에 황족인 야율. 자, 야율 성씨 나온 나라는 어디야? 우리 요 나라 누가 건국했어요? 야유라보기가 건국했죠? 그러면 이에 황족인 야율 대석. 이 나라는 어디야? 그럼 야율 대석이 있는 이 나라는 어디야? 요 나라죠. 동쪽에서 흥기한 이 나라. 요 나라 동쪽에서 나온 나라는 고려? 그래, 고려도 있을 수 있어요. 금나라 아니면 고려라 치자. 이 나라의 군대가 장충과 요 양을 함락시키자 황제께서 중경을 수도로 삼았고 운중에서 협상을 피나오셨습니다. 나라가 온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땅을 빼앗기게 됐대. 우리 요 나라가 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 국가는 금나라겠죠. 설마 고려한테 지진 않았겠지. 마땅히 병사를 기르고 때를 기다려 움직여. 그래서 이 나라는 금나라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저 야율이 있는 저 우리나라가 요 나라고 요 나라 동쪽에서 건국돼서 우리를 요 나라의 대부분 영토를 차지한 저 이 나라가 금나라이다. 알면 됩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건 요 나라고요. 여기 고려죠. 목재 실시했고요. 5대 19개 분열. 이거 송나라, 북송이죠. 이거 서하. 정답 3번입니다. 4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동전이 부족하여 황호강 남쪽에서는 교초만 사용하도록 했대. 여러분 교초 어느 나라 화폐예요? 원나라 거죠. 근데 교초만 보고 우선 원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교초는 교초소에서 제작한다고 알려줬대. 일단 끝까지 읽어봐야 돼. 요즘 정말 평가원에서 단어 하나만 주고 낚시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딱 단어 하나만 보고 고르면 안 되고 끝까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성사께서는 가에게 세패를 보내는 사절단과 별개로 선제의 능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대. 6월에 국경을 넘었고 8월에야 남경에 도착했대.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 수도 카이퐁이었대. 카이퐁이 수도인 나라는 우리나라는 북송이죠. 국경을 넘은 지 80여일 만에 가의 수도 가의 수도인 중도에 이르렀대. 중도가 수도인 가는 어디예요? 금나라죠. 자, 봐봐.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 수도의 카이퐁이었대. 그러면 카이퐁이 수도였던 우리나라는 송나라잖아. 북송. 근데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인 카이퐁이었대. 그러면 카이퐁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카이퐁에서 지금 수도가 남쪽으로 옮겨진 상황이지. 그러면 그때 북쪽에 누가 있냐고. 금나라잖아. 금나라가 북송 수도인 카이퐁을 점령했기 때문에 북송이 남송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때 금나라 수도는 중도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금나라가 확신하죠. 오케이? 그 두 가지 키워드, 이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퐁이었다. 그리고 수도가 중도이다. 2번이고요. 서하. 요거는 당나라. 북송. 원나라.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 송나라, 송요금, 서하원 관계 계속해서 나오죠.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44번 가에서 다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가 국경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그 병화가 우리 수도에까지 이르렀대. 짐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나예요. 는 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은혜와 예의를 베풀었으니 어려울 때 함께 적과 싸워줄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다는 가와 서로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오랑캐의 속으로 소탕해 우리에게 보답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여러 대에 걸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가 사람들은 예전에 왕에게 신하로 복속하면서 바닷가 모퉁이에 살던 보잘것없는 종족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거란을 멸망시키더니 드디어 우리를 모욕하고 그 간상과 행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거란을 멸망시킨 건 금나라와 북송이야. 오케이? 우리와 함께 거란을 멸망시켰대. 그럼 가랑 나가 금과 북송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가를 오랑캐라고 불러. 그러면 오랑캐라는 표현은 중국 애들이 저기 북방민족을 낮잡아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그 가가 우리를 모욕하고 간상과 행포가 더 심해져. 즉 가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지. 그러면 금과 북송 관계 중에서는 누가 누구를 괴롭혔어? 우리 금나라가 북송을 계속 괴롭혔죠. 그래서 정강의 변까지 일으킨 거잖아. 그래서 가가 금나라고 나가 북송인 걸 알았어야 돼요. 국경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오케이? 그다음 이 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데 달은 가랑 붙어 있고 우리랑 바다 건너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일단 일본은 안 되죠. 일본은 금나라랑도 바다 건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겠어요? 달은 고려예요. 이때. 저 금나라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고려가 북송과는 저 황해를 기준으로 바다 건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가 고려입니다. 가 고려 누라지가 한 건 후금 서와 전쟁을 벌인 건 북송 금 또 북송 정답 3번이죠. 그래서 고려가 처음 등장했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 관계 정말 복잡하니까 이렇게 세 개의 관계 나와도 하나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하나 찾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다음 키워드를 활용해서 다음 나라 찾고 하나씩 찾아가면 이렇게 세계 국가도 잘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역시 세계 국가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한 요는 송을 압박하여 전영군에서 맹약을 맺었대. 이후 송은 생패를 지급하며 전란을 피웠대. 이에 송은 나가 공격하자 창장과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고 세패로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패를 주기로 하여 멸망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나를 멸망시킨 금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예요? 원나라죠. 그래서 이건 송을 가지고 요 금원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고요. 여기 쩌왕조죠. 낙랑군을 축출한 건 고구려. 여기는 흉노. 정답 4번. 5번. 호라점을 정복한 건 원나라. 다음 46번. 미추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호라즘을 정복하고 다루가 치웠대. 이거 징기스칸이죠. 나머지는 누군지 확실한 키워드는 없어. 교과서 개념으로. 그래서 호라즘 정보를 가지고 징기스칸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천호지 실시한 게 징기스칸이죠. 대기강민원군은 청나라 옹정제 때 만들어졌고요. 이건 송나라 명나라 영락제고요. 요건 쿠빌라이 칸이에요. 47번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얻기 위해 출정하여 다게해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대. 이로써 부하라 바닥산
카시와르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대. 그 후 탕구투의 군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탕구투를 공격했대. 탕구투가 어디예요? 서하죠. 서하를 공격한 칸은 징기스칸이에요. 대리를 정복한 지 20년이 지났대. 나는 바얀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했대. 창장강을 건너 건강에서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한 거죠. 아니 건강은 키워드가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그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했대. 마지막 남은 강남은 어딜까요? 이게 남송이에요. 그래서 나는 쿠빌라이 칸이죠. 그래서 이거는 쿠빌라이 칸이고요. 고려 정보를 시작한 게 우구데이 칸이에요. 이거 원정군을 파견한 건 영락제 랑 쿠빌라이 칸.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게 이거 영락제잖아. 5번. 오케이? 그래서 징기스칸이랑 쿠빌라이 칸 비교해서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우선 일단 이 밑에 짙은 회색을 통치하고 있던 군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만이란 나라죠. 이만이 있으면 여기는 남송이야. 근데 위에 남송이었을 땐 서하도 있고 금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서하랑 금나라가 없어. 그러면 일단 서하랑 금나라를 다 정복한 저 위의 나라는 원나라, 몽골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황제의 인지대를 찾아야 돼. 서하를 정복한 건 징기스칸 때고요. 금나라를 정복한 건 우구데이 칸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조인 남송을 정복한 건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즉 지금은 우구데이 칸이 금나라까지는 정복을 했는데 남송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구데이 칸 때인 걸 알 수 있죠. 우구데이 칸 때 있었던 일, 고려로 원정군을 파견한 건 우구데이 칸입니다. 오케이. 물라카 점령한 거는 포르투갈이 점령했고요. 거란을 정복한 건 금나라랑 북송이죠. 이게 쿠빌라이 칸이고요. 이게 징기스칸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원 우구데이 칸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49번. 밑줄 친 황제의 제의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일개섬 오랑캐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입조하지 않으며 감히 천자의 군대에 항거하고 있대. 신이 생각하건대 다시 배를 건조하고 양국을 비축한 다음 오랑캐의 재산을 성토하고 함께 토벌에 나선 다음에 지난번과 달리 반드시 성공할 거래.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개경으로 돌아가. 그러면 개경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왕은 개경에서 왔어.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고려왕이죠. 이 국왕이랑 왕이랑 같잖아. 그럼 국왕이 아르기를 일개섬 오랑캐가 우리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고려가 있던 섬은 일본이 가장 유력하죠. 얘네가 천자의 군대에게 항거하고 있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고려왕이 황제에게 함께 일본을 다시 정벌하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엔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고려가 어느 황제랑 같이 일본을 공격한 건 2번 공격한 거. 심지어 가마쿠라 막부를 2번 공격했을 때가 생각이 나죠. 이때 황제가 쿠빌라이 칸이었죠. 그래서 저 개경으로 돌아가라는 왕의 표현을 보고 고려왕이고 얘가 일개섬 오랑캐가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우리가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공격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공격하는 거다. 그러면 섬나라는 일본 아니면 대만인데 일본이 유력했고 고려가 누구랑 손잡고 섬나라를 두 번 공격한 건 가마쿠라 막부를 두 번 공격한 것밖에 없죠. 그럼 그때 황제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다. 그러면 쿠빌라이 칸 때 있었던 일 2번이죠. 이건 우구데이 칸이고요. 청교령 해제는 청강희제 때. 온인한테 15세기 말이고요. 이거 영락제 때. 오케이. 자, 50번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궁은 유양 사람은 적이 쳐들어오자 군인으로 참전해왔대요. 가가 보낸 적에 의해 수도 이만이 향락했대. 쿠빌라이 칸이죠. 이에 진궁도 그 뒤에 딸을 하였으나 천년 살아남았대. 이후 진궁은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되돌아와 결혼하여 성녀를 낳았대. 오호, 진궁이 더욱 두텁게 사니 하늘이 도와 성녀를 태어나게 하였대. 성녀의 아들인 나는 적을 몰아내고 한족 왕족을 건국하였대. 그러면 적은 몽골 애들이죠. 이 적이 쳐들어오자 군인으로 참전해왔대. 근데 그 적은 쿠빌라이 칸이 보낸 적이야? 그러면 몽골 애들이야? 근데 이 몽골 애들을 몰아내고 한족 왕족을 건국한 나는 누구예요? 홍무제죠. 그래서 금을 멸망시킨 건 우구데이. 일본 원정 다 2번. 오케이.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건 요나라고요. 조선과 형제 관계를 체결한 건 후금이죠. 일본과 가마 무역을 실시한 건 명나라인데 이게 홍무제 사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혹시 홍무제 때 가마 무역을 했나? 애매하죠. 그러니까 확신은 없었을 거야. 시험장에서 만약에 풀었으면 홍무제인 것 같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단행한 건 100% 맞잖아. 그럼 2번 찍으세요. 애매한 것보다 더 확실한 정답을 고르는 게 시험장에선 정답에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무제 죽고 난 이에 가만 무역을 실시했어. 근데 이거는 뭐 교과서에 어떠한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 없어요. 누가 어느 교과서에서 홍무제가 죽고 나서 이렇게 했겠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표현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정답은 2번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5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적이 수도 탕루를 공격했대. 쩌능다오가 격장사라는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격파하고 탕롱을 탄환하였다. 13세기고요. 막부의 쇼군은 요시노의 남조와 교토의 북조로 나뉘었대. 이거 일본의 남북조죠. 14세기입니다. 근데 남북조 분열 언제인지 이거 연도 알아야 돼요. 1392년이죠. 그럼 정답 이거네요.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고 명나라를 건국한 게 1368년이죠. 삼포베라는 1510, 오니의 나는 15세기 말. 몽골이 호란성을 정복한 건 이게 쿠빌라이 칸 때니까 이건 징기스 칸 때잖아. 그러면 가 이전이죠. 조선이 스시마를 정복을 한 것도 이건 15세기 초예요. 그래서 정답 4번. 52번. 미주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월을 침공한 해에 중국 최대 유서가 탄생했대요. 황제는 기뻐하여 직접 서문을 쓰고 책에 이름을 붙였대. 이 책의 편찬은 몇 년 전 황제가 경사자집에서 기회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를 망라한 유서를 펴내라고 명령한 데서 비롯되었대. 그 원본은 황궁이 있는 난징 문영각에 보관되었다가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옮겼대. 자금성 완성한 황제 누구예요? 영락제죠. 그래서 대월 침공한 것도 영락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월 침공만으로 쿠빌라이 칸으로 고르면 안 되고요. 경사자집만 보고 청나라인지 고르면 안 된다고. 확실한 키워드. 난징에 있다가 자금성을 건축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건 영락제밖에 없잖아. 자금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영락제에 관한 문제라고. 확실하게 키워드를 잡으세요.
명락제는 정화를 파견했죠. 이건 옹정제, 청나라 옹정제. 이거는 명나라 만력제. 이건 청나라 강희제. 이건 명나라 홍무제. 53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남북조를 통일한 그는 가의 사신을 맞이하여 소양삼배를 하고 직서를 수행했대. 그는 답신국서에 스스로 신하임을 칭하였고 사신을 파견했대. 그리고 사신이 지참한 국서를 받은 황제는 일본 국왕에 책봉했대. 그러니까 남북조를 통일하고 일본 국왕에 정식으로 책봉했대. 그럼 이 그는 누구야? 아시카가 요시미쓰죠. 그러면 이때 가는 명나라죠. 정답 3번. 스시마 정부란 건 조선. 고려도 있어요. 당나라, 이건 청나라.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준 건 위나라. 쏘리, 이거 후한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야마타이국에게 조공을 받은 게 위나라. 54번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보이는 적은 대월을 20년간 지배하면서 큰 피해를 입힌 가래. 아까 얘기했죠. 대월 침략한 것만 가지고 몽골 찍으면 안 돼요. 대월은 끈질긴 무력 저항을 통해 북쪽으로 선도한 7년이 된 가. 여러분, 그러면 대월을 침략한 건 원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어. 근데 그 중에 북쪽으로 천도한 건 어디예요? 명나라죠. 그러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잖아. 남쪽에서 북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천도한 게 베이징이고요. 쿠빌라이 칸은 저기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남쪽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도한 수도의 위치까지 알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이게 명나라인지 알았어야 합니다. 명나라 있을 때 옳은 것. 이건 고려 때고요. 전혀했으면 이거 송나라 때잖아. 이거 수당. 이거 에도막. 정답 5번. 오케이. 5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색 사리전이 유명하여 금각사라는 별칭이 붙은 사원의 모습이다. 이 사원 조영의 기반을 마련한 권력자는 남조와 북조의 분열 종식시키고 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조공 무역선을 파견했대. 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명나라죠.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킨 건 무로마치 막부잖아. 근데 걔가 가에게 사신을 파견한 거잖아. 그럼 명나라죠. 오케이? 중국은 될 수가 없어요.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했더라도 수나라는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나라 관련된 문제로는 나올 수가 없다. 아시죠? 명나라. 이거 조선이고요. 이거 일본이죠. 통일시려고 4번 청나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55번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고요. 꼭 여러분 직접 분석하고 제 거랑 비교해보고 그래도 모르는 걸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하고 다음 주부터 56번부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